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종목은 PSK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최근 아니었죠. 지난달쯤에 챗 GPT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런 좀 서버 쪽 투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뭐 HBM 쪽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한미 반도체라던가 뭐 이오테크닉스하고 뭐 그런 관련 업체들이 좀 슈팅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PSK 홀딩스도 그쪽 관련된 HBM 쪽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포인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메인 장비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HBM 관련된 장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올해 말부터 기판 업체들이 그 증설을 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기판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리플로 장비를 하고 있는 PSK 홀딩스도 그런 기판 업체들의 대량 증설에 대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터디를 해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투자 포인트보다는 좀 많은데 PSK 홀딩스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어, 한국장은 이제 홀딩스라는 이름이 붙으면 지주사 밸류가 좀 붙어서 멀티플이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PSK 홀딩스도 최초에 분할하고 나서는 좀 그랬었어요. 실제로 홀딩스라는 역할에 좀 충실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형 지주사였던 거를 굳이 얘기도 하지 않았고, 당시에 이제 대주주가 엄청 또 지분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대주주 지분이 70%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유통되는 주식 수도 좀 많이 작은 편이고, 그런데 대주주의 지분이 어느 정도 어, 차기, 차기, 차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 관련된 내용을 홍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홀딩스라는 이름 붙어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업형 지주사, 지주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사업형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등이 최근에 뭐 애플 쪽도 그렇고 좀 HPC 쪽으로 가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 펌프 사용이 좀 제한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주된 사업 장비 중에 하나인 리플로 장비가 좀 작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고요. 뭐 이거는 거의 지금 산업의 거의 1% 수준도 안 되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싼 거 많은데 왜 이거를 봐야 되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싼 것도 많은데 그래도 뭐 이 종목도 어, 확실히 싸니까 뭐 어떤지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월 15일자 기준으로 현재 시총은 1,700억 정도 되고요. 그가 좀 많이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1,700억 정도 되고 음, 실제 작년 4분기 실적도 다 나왔는데 매출이 이제 195억으로 좀 계속 우상향하면서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그 전방 산업들이 이제 좀 투자 감소를 많이 했잖아요. 투자 감소를 하면서 뭐 반도체 쪽이 좀 어려우니까 메모리 쪽도 그렇고 경기 침체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매출 감소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올 하반기 최소한 올 하반기쯤 되면 어, 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투자도 같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의 이제 지배 구조를 보면 그 PSK 지분을 한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분법으로 따져 보더라도 PSK가 시총이 한 1,500억 아니 1,500이 아니죠 5천억 좀 넘거든요. 30%니까 이제 1,500억 정도는 PSK 홀딩스가 지분법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현재 시총이 1,700억인데 1,500억은 이미 PSK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뭐 좀 싸지 않나 하방은 좀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미기어라는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세미기어가 리플로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고요. 옛날에 인수를 하면서 그때 그 리플로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까지 개발해오고 있는 장비이고 이 세미기어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IRA다 뭐다 하면서 자국 내에 있는 생산하는 것들을 좀 많이 가치를 쳐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PSK 홀딩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달에 좀 핫했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제 뭐 챗GPT가 어떠냐, 챗GPT가 뭐 1시간 걸렸던 게 수작업 5분 만에 뭐 된다. 그러면서 전기도 많이 쓰이고 얘들이 연산하는 양이 엄청 늘어나면서 하이 퀄리티의 퍼포먼스를 쓰는 그런 HBM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이러면서 뭐 기존에 있던 구글이라던가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5배 가격을 주고도 사겠다라고 하면서 SK 하이닉스 쪽도 조금 반등을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뭐 향후에 그 AI 관련된 반도체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쭉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HBM이 왜 기존 대비해서 좀 좋냐? 이거는 옛날 자료인데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존 GPP, GDDR5 대비해서도 가격도 비싸고 하지만 퍼포먼스 자체가 워낙 뛰어나고 그리고 어, DDR5를 쓰는 이유도 그 전력 서버 업체들이 이제 전력이 엄청 많이 드니까 그 부분들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도 HBM 쪽을 많이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 그리고 AI 반도체를 쓰면서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하이 퍼포먼스를 가진 반도체를 더 선호를 하게 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HBM이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기존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이제 뭐 GPU라든가 이런 게 CPU 하나 올라가 있고 그리고 뭐 로직에다가 D램 하나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구조였는데 AI 반도체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런 연산량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그 메모리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 속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 D램을 이쪽 위에다가 적층을 해서 계속 쌌습니다. 그러면 이 GPU나 CPU에서 연산을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HBM 쪽 구조는 D램을 여기에 계속 적층해서 쌓다 보니까 기존과는 좀 다르게 이런 적층을 하면서의 문제점들 뭐 이렇게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적층을 하면서도 뭐 이런 뭐 추가적인 공정도 추가가 되고 그러면서 비용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D램 간의 적층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TSV라는 공정을 통해서 이 D램 간의 홀을 다 뚫습니다. 그러면 뚫고 그리고 이 D램 간을 이렇게 연결해줄 때 쓰는 이제 마이크로 범프를 여기 마이크로 범프로 이렇게 D램 간을 연결해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 집 대비해서 좀 단가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 중에 PSK 홀딩스가 쓰는 장비가 어떻게 쓰이냐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TSV 공정을 하면 이렇게 홀을 뚫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홀을 뚫으면서 거기 쓰이는 것들이 이제 램 리서치라든가 도쿄 일렉트릭 장비를 써서 이렇게 홀을 뚫고 그리고 좀 옛날 자료라서 비상장으로 나오는데 BTC 같은 경우도 같이 쓰입니다. 이런 홀을 뚫는 식각을 할 때. 그리고 이거를 홀을 뚫고 나서 뭐 관련된 뭐 PR을 올린다던가 하고 나서 뭐 식각을 하면서 CMP를 통해서 식각을 하죠. 그것들은 이제 게시텍에서 CMP를 돌리고 그리고 또 D램을 또 하나 더 가져와서 캐리어 웨이퍼라든가 이런 더미를 올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적층을 해서 붙이는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TC 본더를 통해서 한미 반도체 장비의 TC 본더를 통해서 이 D램 간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HBM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런 식각을 할 때 여기 여기 TSV 홀을 뚫을 때 식각을 하면서 여기 스컴이라는 찌꺼기가 나옵니다. 찌꺼기. 이 스컴을 제거하는 장비가 디스컴 장비입니다. 디스컴이라고 되어 있는 PSK 홀딩스에서 하고 있는 디스컴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홀을 뚫으면서 이 디스컴이 생기면 여기 공정상에 문제가 생기고 수율이 이슈가 좀 있으니까 이 스컴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
위에 그림은 솔더블 관련된 내용인데 이쪽 부분에 칩 간에 그 구리 요거 뒤에다 설명 이렇게 요걸 보면 칩을 이렇게 식각해서 만든 다음에 회로를 만든 다음에 위에 구리를 올립니다. 구리를 올리고 구리 위에 이제 솔더 페이스트를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그 리플로 장비를 이용해서 뜨겁게 하고 녹이면서 이렇게 다 붙이는 그런 과정인 거죠. 리플로 장비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요 리플로 장비입니다. 이때 그 TC 본드도 같이 쓰이는데 TC 본드 같은 경우는 이 솔더볼이랑 그 구리가 이제 이종 간에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붙거든요. 그냥 열만 가해서는. 근데 TC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열이랑 압력이랑 같이 써서 이렇게 써버리면 이 솔더볼이랑 이 구리랑 접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때 쓰이는 게 이제 TC 본드고 한미 반도체가 하는 거고 어찌됐건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를 아래 위로 이렇게 더 붙이는 그런 장비를 이제 리플로 장비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리플로 장비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그 플럭스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플럭스라는 발암 물질이 있는데 이 플럭스를 써서 리플로 장비를 가동을 하는 장비가 있고 이건 기존에 쓰고 있는 장비고 근데 세미 기어에서 쓰는 거는 물론 이 플럭스를 쓰는 장비도 있고요. 근데 이 세미 기어에서 쓰는 거는 이 플럭스를 안 쓰고 발암 물질은 플럭스를 안 쓰고 다른 그 DHT라는 이 물질을 써서 1% 장비를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관련 내용인데 솔더 범프가 있고 이 구리 패드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붙일 때 이 빗금 쳐져 있는 게 플럭스 대신에 쓰는 DHT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DHT를 묻히고 구리 패드에다가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붙으면서 DHT라는 그 물질은 날아가 버리고 휘발돼 버리고 그러면 플럭스라는 발암 물질을 안 쓰고도 이렇게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게 특허입니다. 애들이. 그래서 요것도 그 일부 납품을 해낸 이력이 좀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 뭐 미주 쪽에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세미기어 쪽, 뭐 미국에 있는 자회사니까 세미기어 쪽에서 통해서 이렇게 좀 납품을 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디스컴 장비랑 회사 측 자체도 디스컴 장비랑 그 리플로 장비가 올해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뭐 PSV 공정이랑 연관되어 있고 기존 하이닉스에도 우리가 뭐 많이 장비 납품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 구멍을 뚫으면서 찌꺼기 나올 때 만들어지는 이 디스컴을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가 이제 필요할 거다.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리플로 장비도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장비 이권위와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조작이라고 소리했었듯이 여러 비판 업체들의 그 증설 수혜를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 두 가지만 보더라도 올해는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